살다 보면 참으로 기이하고 묘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저 사람보다 학벌도 훨씬 좋고 스펙도 화려하며 아는 것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이 화려한 명품을 두른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겁박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보이지 않는 기에 눌려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순간들. 우리는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불가사의한 압도감을 느껴봤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며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인데 막상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실망감만 커지는 경우죠. 겉으로 보이는 간판은 번쩍거리는데 그 내면은 텅 비어있는 공갈빵 같다는 느낌. 마치 아주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잔뜩 기대하며 뜯었는데 그 안에 덩그러니 먼지 쌓인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은 허무함. 도대체 이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걸 단순히 기세나 내공 혹은 아우라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고도로 발달한 생존 지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달달 외우는 암기력이 아니라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야생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타인을 움직이며 상황을 지배하는 진짜 지능 말입니다. 오늘은 이 무서운 내공을 가진 소위 제야의 고수들의 머릿속을 한번 정밀하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사고 회로가 우리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의식의 흐름을 물 흐르듯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눈에 띄는 건 그들이 침묵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대화할 때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3초만 정적이 흘러도 그 어색한 공기를 참을 수 없어서 불안해하며 아무 말이나 던져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주도해야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침묵을 방패가 아닌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대화 도중 일부러 틈을 만듭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냈을 때 바로 받아치지 않고 가만히 눈을 맞추며 기다리는 그 몇 초의 시간. 이 짧은 침묵은 상대방을 아주 긴장하게 만듭니다. 내 말이 틀렸나? 왜 반응이 없지? 내가 말실수를 했나? 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침묵은 상대방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흔들리는 동공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그리고 화려한 언변 속에 감춰진 두려움과 욕망을 스캔합니다. 일종의 고도화된 데이터 마이닝이죠. 남들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이겨먹을까 고민하며 머리를 굴릴 때 그들은 상대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이나 과장도 통하지 않고 왠지 모를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지만 가만히 응시하는 사자가 훨씬 더 공포스러운 법이니까요. 그들의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소름 돋는 관찰력은 그들의 감정 처리 방식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흔히 똑똑하고 냉철한 사람은 차가워서 화를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그들도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왜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다만 그들은 감정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투자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게 일반인과 고수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하수들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자존심을 긁는 말을 들으면 감정을 즉시 소비해버립니다.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욱하고 소리 지르고 표정을 구기면서 자신의 패를 상대방에게 다 보여주죠.
이건 마치 내 지갑을 활짝 열어서 돈을 길바닥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고 어디가 아픈지 그 약점 정보를 공짜로 넘겨주는 꼴이니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무런 공간이 없는 것, 그것은 인간의 반응이라기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짐승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공이 깊은 사람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에너지를 가슴속 깊은 곳에 저축해 둡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그들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화를 내는 게 내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내가 여기서 감정을 터뜨리면 내 평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만약 손해라고 판단되면 그들은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해집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죠. 그 차분함이 상대방을 더 미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화를 내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분노를 터뜨립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날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뼈아파할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고 상황을 장악하기 위해 연출된 분노를 사용하는 것이죠. 감정의 주인이 되어 상황을 요리하는 사람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분리해서 냉철하게 사고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들이 가진 독특하고 유연한 지식 구조 덕분입니다. 바야흐로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요즘 세상에 박학다식하다는 건 더 이상 칭찬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는 스마트폰 검색 한 번이면 1초 만에 다 나오는 세상이니까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은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입니다. 진짜 지능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편집 능력에서 나옵니다. 내공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은 거대한 편집실과 같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A라는 분야와 B라는 분야를 연결해서 완전히 새로운 C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섭 혹은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범한 사람은 경제 뉴스를 보며 금리가 오르네 큰일이다. 대출이자 어떡하지? 라고만 1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경제 뉴스에 심리학을 섞고 거기에 역사적 인문학을 비벼 넣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커질 테고 인간은 불안할수록 과거를 그리워하는 습성이 있지. 역사를 보니 이럴 땐 오히려 복고풍 상품이나 아날로그 감성이 유행했었어. 그럼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남들이 점 하나를 볼 때 그들은 점과 점을 연결해 선을 긋고 면을 만들고 입체를 그려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거대한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힘. 이것이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의 원천입니다. 이런 입체적이고 통섭적인 사고가 가능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자신의 무식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박하면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여 우기기 바쁘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리면 내 존재 가치가 무너진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최상위 포식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오류를 지적하면 눈을 반짝입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당신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패배 선언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일종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건 내 지식을 더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쿨합니다. 방어적이지 않고 유연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그 메타인지가 있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꽉 찬 물잔에는 물을 더 부을 수 없지만 비어있는 잔은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것처럼요.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비워둠으로써 세상의 모든 지혜를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고 한 사람은 거대한 강물이 되어 바다로 나아가니까요. 자, 이제 퍼즐을 한번 맞춰볼까요? 침묵으로 상대를 간파하고 감정을 철저히 계산해서 사용하며 흩어진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판을 짜고 자신의 부족함을 기꺼이 인정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작아지고 긴장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생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아마 그 사람이 당신 주변의 진짜 스승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 거울 속에 내가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꽤 멋진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오늘부터는 억지로 똑똑해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대신 조금 더 천천히 반응하고 조금 더 깊이 듣고 모르는 건 시원하게 인정해 보세요. 그 여유가 당신을 그 어떤 화려한 명함보다 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지금 이 감정은 얼마짜리인가? 누군가 내 말을 끊으면 미소 지으며 침묵하세요. 그 정적이 당신의 카리스마를 완성해 줄 겁니다. 진짜 지능은 뇌에 있는 게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묵직한 내공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